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코노스케라는 사람인데 학력은 초등학교 4년 다닌 게 전부입니다. 세계적인 가전 기업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마쓰시다 정경숙을 세웠어요. 거기서 들어온 교육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본의 정치나 체계의 지도자가 될 텐데, 지도자가 되려면 맨 먼저 할 일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을 잘 정리정돈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수선하게 마치 쓰레기집 같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감이나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나 돈 문제, 가정 문제 또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정리를 할 정신적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선 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벗어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공간, 쓰레기집 같은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면 정리정돈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의욕을 꺾습니다. 사람들은 어수선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어수선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나 외로움, 스트레스 또는 과거의 어떤 부정적 경험이 내면에 고착된 트라우마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 또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환경을 돌보는 것을 멈춥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중요한 이유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을 잃으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전 환경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관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삶의 방향이 없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삶의 의미를 못 느끼면 모든 것이 똑같이 사소하게 생각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의 관리가 역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것,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을 때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일을 준비할 의욕을 느끼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때 살고 있는 집이나 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왜 내가 살고 있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집은 삶의 무대가 아니라 단지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됩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집은 성장이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저장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멈춰버린 듯 하게 되고 환경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공간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돌보고 유지합니다. 자신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집이나 방은 낯설고 관리되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쓰던 물건을 버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추억이 있거나 또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죠.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은 점점 더 그런 물건들로 쌓여지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구매 충동을 일으켜서 쌓아두는 것을 부추깁니다. 택배 상자, 사고 싶은 물건들, 이런 것이 천천히 쌓여서 감당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이나 집안이 어수선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방안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이나 취미, 또는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방안이 어수선한 것은 다소 불편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방안의 상태가 때로는 묘한 위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지러울 때 외부 세계 역시 그렇게 어수선하면 그것이 어떤 친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적 현실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독일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질서, 정리된 상태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질서는 목적의식이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살고 있는 집안이나 방안이 어지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목표가 없이 살게 되면은 그냥 먹고 잠자고 인터넷 검색하고 즉각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십상이므로 또 주의를 여기저기 분산시키기 때문에 사는 방안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삶의 목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삶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목적일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에너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빨래는 썰고 설거지도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돌봐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과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몸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이고 수면도 불규칙합니다. 자기 관리도 소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